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신도림역을, 오세훈 후보는 인왕시장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 보유토지,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비구 비구니 스님 147명이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코로나 시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하고 생명문화 운동 확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등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자원순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당력을 총동원한 득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필승을 다짐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서부권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보도에 황민호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첫 공식 선거운동은 24시간이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이제부터 하루에 2%씩 지지율을 올려서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1인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두고 서울시장이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픈 정책이다. 본인들이 선점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그 정책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메트로 차량기지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시민 여러분들 밝은 모습 뵈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오 후보는 전임 시장과는 시정 철학이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서북구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이 공사하는 거를 토목이라 그래가지고 좀 억제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모습이 점차 쇠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당력을 총동원해 득표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과 비판이 난무하면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느 후보가 중도 확정성의 싸움에서 승리할지 결전의 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서명교차로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정책 간담회 등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어제 부산 중구 광복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부산의 비전 발표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산을 다시 일으키는 경제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영춘이 부산을 다시 일으키는 꿈을 꾸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부산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 혈세 260억이 들어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이고 또 지난 3년 시정농단 3년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산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배준현 민생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자유민주당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 보유토지,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선대부터 이어받은 사용하지 않는 땅, 즉 유휴토지와 사찰 주변에 형성된 마을, 사하촌에 싼값의 토지를 임대해준 전통사찰에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걸로 예상돼 조계종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3일 중앙종의 임시회에서 종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통사찰의 농지나 임야가 기존처럼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전통사찰 보존지의 성격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비구 비구니 스님 147명이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스님들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쉼없는 정진을 서원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인천의 사표로 엄숙한 소명을 부여받은 스님들이 대가사를 수하고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거듭납니다. 조계종은 어제 해인 총림 해인사 대적광전 탐마당에서 제41회 단일계당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수계살림은 정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와 갈마아사리 원경 대종사, 교수아사리 지연 스님 등 삼화상 7증사 스님들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종단의 인가를 받은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4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101명의 비구 스님과 46명의 비구니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정계대화상 무관 스님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수계 제자들에게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족계라고 하면은 이제 스님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계정해 사막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몸을 잘 단속을 하고 생각을 잘 조절을 해야만이 선정을 이룰 수가 있고 지혜를 등득할 수가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생명을 버릴지라도 범하지 않는 불태전의 결의로 계를 닦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는 치열한 구도행과 더불어 계율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율과 청규를 지키며 각자의 소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수계살림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기존 8박 9일간의 일정을 하루로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진리를 향한 쉼없는 정진을 서원한 147명의 스님들. 이날 정식 스님이 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중생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쌍계 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 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가 하동 쌍계사를 찾아 대송사를 추모했습니다.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는 쌍계사 파령루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후학들의 부단한 수행정진이 고산대종사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산선사는 참 일찍이 다 출가로 동진을 하셔가지고 갱률론을 다 열람을 하시고 배우시고 또 선도 또 노래는 많이 하셔가지고 당신이 일가견에 이뤘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범 중놀이를 하시고 갔을 거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학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고인의 이제 뜻을 받들어 가지고 여법이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큰 뜻이 있거만해요.
이와 함께 조계총림 송광사와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수님들, 인연이는 불자 등이 고산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저희 비구니 해를 이끌면서 큰 스님의 그 매 순간 가르침을 이번 그 입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다시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문상을 올립니다.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내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과 연화대에서 엄수됩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고산 해원대종사의 분향소가 조계사 대웅전에도 마련돼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3회 스님과 문화부장 오심 스님 등 부실장 스님들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산 해원 대종사를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도 고산 해원 대종사의 분향소에서 조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울과 분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생명문화 운동 확산에 나섰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삶이오로 들리는 3월 25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우리 사회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생명문화운동이 펼쳐집니다. 35개 종교 시민단체들은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3월 25일을 발음대로라면 삶이오를 떠올리게 해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살 없는 세상 바이러스를 넓게 퍼뜨려 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3월 25일을 제1회 생명 존중의 날로 정하고 선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9%로 OECD 국가 평균 11.3%를 크게 웃돕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해 내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기준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10.7% 늘어났습니다. 민간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일본도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관련 세미나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살 종합 대책을 실시하면서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인재 육성, 연계 체제 상담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정 지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그래서 일본은 그랬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자살을 낮출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협력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교인들의 역할과 사명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살생이 핵심 가르침인 불교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은 읽히고 있거든요. 가까이서만 붙어 생활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명상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불교적 가치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래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 특히 종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조계종 독립학교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초대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농업기술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게 운영위의 주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업생들이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비에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뒷바라지, 실습, 또 견학 또는 또 한국의 유학 이런 까지도 감안히 해서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농업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거래는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택배 거래는 전년 대비 19.8%, 음식 배달은 75.1%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 발생이 전년보다 14.6%, 폐비닐은 11% 늘어났습니다. 탈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도 환경과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이나 또 기업이라든지 또 국회가 다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될 이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세금이 됐든 아니면 플라스틱 부담금이 됐든 플라스틱이 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값에 포함해서 요식업자를 비롯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 친환경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환경 전문가의 제안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인의 강한 실천에만 의존하는 캠페인은 결코 사회의 보편 모델로서 확산은 불가능합니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사업자들이 우선 노출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해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등 친환경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방문해 마스크와 의류를 기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인 요즘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가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인 이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찾았습니다. 일면 스님은 반갑게 맞이한 장애인 가족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의류 200벌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400개도 건넸습니다. 일면 스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달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생명나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나눔이 전한 의류는 인기 배우 고미인 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후원한 것입니다.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 바이오메드도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자비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신 전달을 하러 오게 돼서 저희도 뜻깊고 또 이게 뭐 약소하지만 잘 쓰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은 불교계 최대 장애인 생활시설로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등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일궈온 원장 묘전 스님은 최근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꿈과 희망을 안겨줘 감사하다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전달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라는 그런 격려를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이 물품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의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온정의 손길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생활시설에 10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저 앞에 터에다가 한 4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분리해놓은 그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게 법인에서 신경 좀 써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나눔 릴레이는 어려운 이웃이나 취약계층 사이 마음의 거리를 바짝 좁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위에 어떤 분이 고통을 받고 있나, 그래서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그분들과 함께하고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잊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지난 1999년 세속법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자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고산 스님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무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선거의 계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모두 시민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금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